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요번 주는 이제 학기 첫날이니까 미리 예습 과제를 내주질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는 기출 싹 정리할 거예요. 너기출. 그리고 그래봤자 너기출 교재에 있는 게 몇 문제 안 돼. 다 합쳐봤자 220문제?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마풀 수능 기출 총정리도 걔는 이제 교육청이랑 사관학교까지 들어간 거라서 그게 다 합쳐봤자 600문제 안 되고 미적분은 1800문제거든. 미적분은 마풀 수능 기출 총정리가 1800문제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기한은 조금 양이 적은데 그래서 너기출에 나와 있는 것들 확실하게 다 그러니까 싹 다 풀 거예요. 거의 대부분 문제 싹 다 풀 거고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문제까지 다음 주부터 드릴 거니까 수업 듣고 나서 알겠지? 그렇게 가신다고 보면 되고 자 일단은 답 좀 불러드릴게요. 1번에 앞장부터 봅시다. 1번에 4번, 2번에 1번, 3번에 2번 요 세 개는 이제 기본 계산 문제고 뭐 번호대로 따지면 한 25번 정도에 나올 만한 24번 정도의 맨 앞장에 나올 만한 3점짜리 문제니까 요거는 이제 공식 외워가지고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부터 갈게요. 4번 보시면은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자 포물선에 대해서 4번 문제 풀기 전에 포물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는 했으니까 핵심적인 것 좀 정리를 할게. 잘 봐. 포물선이 제일 어렵게 출제가 돼요. 2차 곡선에서. 그러니까 2차 곡선이 총 3가지가 있잖아요. 포물선이 있고 쌍곡선이 있고 타원이 있는데 그 3개 중에서 난이도만 놓고 봤을 때는 포물선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까다롭게 나옵니다. 그리고 접선까지 생각해 보면 이때 나중에 이제 접선 파트까지 가게 되면 포물선은 접선에 대한 기하적인 특징, 뭐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고 마름모를 만든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타원이나 쌍곡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식으로 푸는 거예요. 접선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접선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요. 포물선 공부하실 때 기본적인 어떤 식이나 연산 이런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셔야 돼. 이거는 뭐 1학기 때도 많이 다뤄봤던 주제고 요거는 뭐 제가 지금 와서 도와드릴 건 아니고요. 공식 연산 암기하시는데 자, 우리가 이제 포물선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풀어나가는 어떤 도구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포물선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준선에 수선을 내린다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항상 포물선 위의 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준선에서 수선을 내린 다음에 관찰하는 게 그냥 당연시 돼야 돼. 당연시. 어떤 문제를 풀든.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알겠니? 그러면 어떤 도형들이 만들어지냐. 자, 준선에 수선을 내리게 되면 어떤 도형들이 만들어지냐. 자, 가장 유명한 애가 직각 사다리꼴이 만들어져요. 직각 사다리꼴. 그래서 직각 사다리꼴이라 하면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림의 형태 자체가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생기는 형태의 도형이 그려진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얘가 대부분이 준선에 해당되는 애가 될 거고요. 자, 요 지점의 포물선 위의 점에서 내가 뭘 그렸을 때 나오는 형태. 그럼 뭐 X축이 이쯤에 있다고 친다면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이렇게가 서로 같은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포물선 그리고 했을 때 이쪽에서도 뭔가 점을 하나 그린 거지. 그지? 그래서 이쪽에서도 선을 하나 내렸을 때 직각 사다리꼴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대부분 해결해 나가는데 이 직각사다리꼴을 분석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직각사다리꼴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숨어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 자, 그 도구까지 좀 정리를 하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직각사다리꼴이에요. 그럼 사다리꼴이라는 거는 사각형이랑 삼각형을 두 개를 더했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직사각형 하나랑 직각삼각형 하나로 구성된 도형이에요. 요거를 아시는 게 좋아요. 아니? 직각사다리꼴은 직사각형 하나랑 직각삼각형 하나로 이루어진 도형이야.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문제도 풀어볼 건데 이렇게 생긴 도형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른다면 지금
왼쪽에 직사각형이 하나 생길 거고 오른쪽에 직각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생기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지. 되니?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자, 요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닮음 관계가 숨어 있다라는 거죠. 닮은 관계가 숨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닮은 관계가 숨어 있나요? 라고 얘기하시면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대 요거의 닮음과 그 다음에 얘 대 얘의 닮음 관계. 이런 걸 이용해서도 문제 많이 해결을 하죠. 되니? 그래서 우리가 이따 비례식 같은 것도 세워보고 여러 가지 연습을 해볼 건데 요 정도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포물선이라는 것은. 알겠니? 그래서 포물선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도구는 첫 번째는 준선의 수선을 내린다는 거고 그 준선의 수선을 내렸을 때의 결과 자체가 직각 사다리꼴이라는 이런 도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건데 걔네들이 숨어 있는 게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 요게 일단 첫 번째 기하적인 해석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식으로 연산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푸실 때 두 가지를 다 연습해 보는 게 좋은데 기하적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식으로 연립을 해서 푸는 게 두 번째 방법이야. 알겠니? 그래서 둘 다 여러분들이 좀 자유자재로 갖고 노시는 게 필요하고 식으로 연산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보통 내가 찾아야 되는 게 미지수가 뭐 대부분의 문제가 2개 정도가 주어질 텐데 그러면 이 미지수 2개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식이 2개가 필요할 거고 요 식 2개를 가지고 방정식에다가 연립하는 이런 형태까지도 해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 이렇게 푸는 도구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두 가지 정도를 일단 큰 틀로 잡아놓은 상황에서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해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게 중학교 도형이나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들. 요것들이 이제 간혹가다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뭐 당연히 이제 계속 쓰게 될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도형의 방정식이라든가 어떤 특징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문제 푸는데 좀 지장이 없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또 다 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2학기 때 과정에서 요거는 쌤이 문제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풀이 수업에서 하나씩 필요한 부분들 정리해 드릴 거니까 잘 정리를 하시라고. 알겠어? 그리고 외워야 될 건 확실하게 외우시고. 됐죠? 자, 요 정도 일단 보고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하나씩 이제 가봅시다. 4번 가볼게요. 자, 4번 문제는 뭐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인데 문제에서 보시면은 y제곱은 4x라는 게 있고 fp가 4라는 점 p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얘를 연장했을 때 fp의 길이와 pq의 길이가 서로 같도록 q의 좌표를 잡고요. q의 x좌표 구해봐 라고 얘기했거든. 자, 그러면 포물선 문제 푸실 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준선을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준선을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포물선 위에 점이 있으니까 무조건 조건반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수선을 일단 내리라고. 그럼 이렇게 수선을 내리시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4라는 걸 금방 체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다음에 식관찰할게요. y제곱은 4x, y제곱은 x라는 게 있으니까 이 초점의 좌표는 얼마가 될 거냐면 4분의 1에 해당되는 친구가 되기 때문에 자, 계산 끝내면 되겠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4에서 여기 요만큼의 길이 빼주시면 되겠지. 되니? 요만큼의 길이 빼주시면은 요 점의 좌표가 4분의 1이잖아. 됐어? 그런데 여기서 계산한 게 여기서부터가 4분의 1이고요. 여기가 4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고 잠깐만. 뭐 잘못 썼나? FP가 4고 맞지 않나요? 네, 여기가 4분의 1이고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인 거 맞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의 좌표를 이제 구해보시면 되는데 이 좌표가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되죠. 이 좌표 얼마에? 4분의 15 나오죠. 4분의 15가 나오니까 여기가 중점이 될 테니까 이 가운데 지점은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는 4분의 29 해가지고 두 개 더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갑니다. 5번 갑니다. 5번도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거 단순히 계산하면 되는 문제인데 자, 로그 함수가 나왔거든. 자, 볼게.
문제에서 로그 함수 그래프가요.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고 이 문제에서 중요한 힌트는 이제 점근선과 준선이 서로 같다는 거죠. 점근선과 준선이 같다. 그러면은 준선 찾아보시면은 준선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y제곱은 4x, y제곱은 x라고 되어 있으니까 준선의 좌표는 x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게 준선이 될 거야. 됐니? 자, 그럼 초점의 좌표가 이제 4분의 1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파악이 되니까요. 자, 로그 함수에서요. 갑니다. y는 로그 2에 여기서 x 플러스 a라는 값이 있고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 값이 이제 준선, 즉 점근선을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얘가 점근선을 나타내니까 점근선의 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럼 이 자리 A 자리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면 진수가 0이 되는 4분의 1 값을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마무리 계산해 주시면 초점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초점의 좌표는 4분의 1, 0이다. 이렇게 잡혀 있는 거 대입해 가지고 A 값, B 값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계산 마무리 하시고요. 문제 정답은 1번 나오시면 돼요. 자, 요거 확인하시고. 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6번부터는 이제 조금 설명할 게 있어요. 육 번은 쌤이 두 가지 풀이를 보여드릴 거야. 자, 첫 번째 풀이부터 할게. 첫 번째 풀이는 기하적인 풀이에요. 기하적 관점에서 보는 거. 자, 갈게요. y제곱은 4px라는 것의 초점을 f, 포물선의 준선 위의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을 때 포물선 위의 점 b에 대해서 ab의 길이가 7이고 bf의 길이가 5가 되도록 하는 p의 값을 결정해봐 라는 게 문제거든. 그러면 잘 봐. 그림을 그려볼게요. 첫 번째는 그림을 그려서 관찰해 보시면 지금 포물선 하나를 위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를 초점 정도로 잡고 F라고 잡고 자 P, 0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준선이 이쯤에 생길 테니까 여기다가 준선까지 그려 놓으시고 얘가 마이너스 P라고 잡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의 점을 이렇게 찍어 하나의 점을 찍고 B라고 이렇게 잡은 거지.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요. 요 점을 우리가 A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요렇게 이은 거지. 그지? 자, 요렇게 이었을 때 AB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7이라는 값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B, F라는 요 길이가 얼마가 되면 되냐면 5가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걸 만족시키는 요 P의 값을 찾아봐 라고 돼 있으니까 자, 여기서는 두 가지가 좀 해볼게. 첫 번째는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렇게 준선에 수선 내려서 관찰하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라는 값이 나올 거야. 그런 다음에 잘 봐. 여기서 내가 수선을 딱 내려요. 여기서 수선을 딱 내려주시면 여기를 H라고 잡으시면 뭔가 직각삼각형 형태가 하나 나오는 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런 상황에서 가볼게. 우리가 이제 여기 X좌표라는 것을 정확히 모르는데 요 지점이 지금 5고 요 지점이 7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점을 하나 찾아줄 거거든. 그래서 식을 연립을 하실 때요. 보세요. 요 식이 y제곱은 4px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이잖아. 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볼 게 뭐냐. y제곱은 4px라는 거에서 x좌표를 요 y좌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y좌표.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5야. 됐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5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7이거든.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네요. 확인됐어요? 그럼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니까 요 점의 y좌표를 찾아보시게 되면 7의 제곱에서 5의 제곱을 빼준 다음에 루트 씌워준 게 바로 요 보라색 세로 길이가 될 테니까 요 값이 루트 24예요. 여기까지가 나오는 거지. 됐니? 그럼 요거를 제곱을 하신 거를 그대로 대입하시게 되면 4px라는 값이 24라는 관계식이 나와서 x의 좌표가 뭐라고 잡히냐면 6p분의 6이라고 요렇게까지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 끝났네. 요 점의 좌표가 결국 뭐라는 거야? 요 점의 좌표가 p분의 6이에요. 이렇게 잡힌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p분의 6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돼? p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관계식 하나 세워주시면
P분의 6이라는 거에다가 P라는 걸 더한 게 얼마가 되면 돼요? 5가 되면 됩니다. 라고 해서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첫 번째 답이 나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풀이야. 자, 기하적으로 푸는 거. 자, 두 번째 풀이 갈게요. 자, 두 번째 풀이는 이제 뭘로 볼 거냐면 요거를 원으로 풀어볼게요. 원의 방정식으로. 자, 원의 방정식으로 푼다는 건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냐면 여기다가 밑줄 쳐볼게.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 B에 대해서 AB라는 것이 7이고 BF라는 것이 5다 라고 고정이 되어 있죠. 확인됐어요? 포물선 위의 점 B에 대해서 AB라는 길이가 7로 고정이 돼 있고 BF라는 길이가 5로 고정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잘 봐. 그럼 도형 구성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AB인데 그리고 BF인데 이게 5인데 약간의 PTSD가 올 만한 자 벡터에서 우리 많이 고생했던 거 A가 고정점이야. 됐니? A가 고정점이야. B가 무슨 점이야? 변하는 점이야. 포물선 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됐어? 그 다음에 B라는 점 있죠. B라는 점. 얘가 뭐예요? 마찬가지로 변동인 점이고요. F라는 점이 뭐예요? 고정된 점이죠. 얘는 확실한 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AB의 길이가 7로 고정이 되고 BF의 길이가 5로 고정이 되니까 요 말을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점 A를 중심으로 잡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7인 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점 A를 중심으로 잡고 반지름의 길이가 7인 원. 그 다음에 얘는 점 F를 중심으로 잡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 그러면 요런 원이 하나가 그려질 거고 동일한 선상에서 자 여기가 A라고 보면 됐니? 자 동일한 선상에서 F라는 점을 잡았을 때 F라는 점이 뭐 대충 이 정도 그릴게. 요렇게 원이 하나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실제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래서 F를 내가 이쯤으로 잡아주시게 되면 그림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 요 교점 있죠. 교점. 요 별표 친 교점이 A에서 요까지가 7이고요.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5가 되는 요런 그림과 같아요 라는 것까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요렇게도 볼 수가 있어. 알겠지? 그리고 그 교점을 지나는 무슨 선이 있는 거야?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됐니? 자,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얘는. 알겠죠? 요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보통 아마 대부분 요렇게 푸셨을 거거든. 요렇게 풀었을 텐데 요런 표현 나오면 요렇게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알겠죠? 식으로 연립해서. 그럼 요거는 이제 식으로 어떻게 가져가시냐면 자, 식 세울게요. 점 A가 중심이니까 A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P, 0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P, 0이니까 X 더하기 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요게 49. 이렇게 하나 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BF인데요. F가 고정된 점이니까 얘는 P겠죠.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요게 25. 이렇게. 그러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뭐 하냐? 빼버리세요. 그럼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버리면 Y제곱 지워지고 여기서 요거 그대로 빼시면 4px 남습니다. 그리고 그게 24가 된다라는 요 관계식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렇게 보는 방법 하나. 똑같죠? 요거랑 요거랑.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어요. 어떤 고정된 두 점이 있는데 그 고정된 두 점에서 거리가 똑같은 애들인 거야. 근데 그 B라는 점을 결정하는 거는 그러면 하나의 고정된 점에서 거리가 일정하고 요 점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고정된 점에서 거리가 일정해서 두 개가 만나는 점. 그 점은 뭐가 될 수가 있냐면 여기의 원과 여기의 원의 교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게 두 번째 아이디어. 알겠지? 그래서 이 표현까지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6번 문제였어요. 확인하시고요. 자,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정리하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기하 공부하시다가 실력을 조금 차근차근 늘려가시려면 하나의 문제를 봤을 때 첫 번째 풀이도 있지만 두 번째 풀이도 있다는 걸 늘 염두를 해둬야 돼. 기하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푸는 방법이 제일 다양한 파트거든. 저마다의 풀이가 다 달라요. 확통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확통이랑 약간 비슷해요. 경우에서 푸는 방법이 사실 선생님들마다도 다 다르거든. 기하도 마찬가지예요. 기하도.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각들을 많이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푸신 거랑 비교를 하면서. 자, 7번 문제 가볼게요. 7번 문제도 두 가지로 풀 거예요. 쌤이 두 가지 설명을 다 해드릴게. 첫 번째는 이제 뭘로 풀 거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하적인 풀이로 해볼게요. 첫 번째 풀이. 자, 첫 번째 풀이의 그래서 제목은 뭐냐면 얘는 직각 사다리꼴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각 사다리꼴을 가지고 풀 거고 직각 사다리꼴에서 닮음을 이용해서 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그림 자체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직각 사다리꼴이 나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요 점에서 지금 수선을 이렇게 수선 내린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선 내린 거 하나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필요한 정보 좀 찾아볼게. y제곱은 12x라고 돼 있거든. 그럼 y제곱은 12x니까 요 점의 좌표 3이다 라고 체크하시고 됐죠? 자, 여기가 3이라는 거 돼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 내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 내렸으니까 보조선 하나만 그릴게. 보조선 어디 그릴 거냐면 A에서 밑으로 수선을 하나 이렇게 떨궈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직각삼각형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사다리꼴이 하나 나옵니다. 되니? 그래서 직각삼각형 하나, 사다리꼴 하나까지가 나온 거야. 자, 그런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되는 길이가 뭔가요? 라고 얘기했더니 BD예요. BD. 그럼 BD의 길이니까 BF까지의 길이와 BD까지의 길이가 똑같다는 거는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확인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길이를 내가 K라고 잡을게요. 그럼 여기 길이도 뭐가 돼? K가 되겠네.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서도 또 같은 게 생길 거야. 위쪽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랑 여기도 길이가 같다라는 것까지 체크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는 AC의 길이. 좋네. AC의 길이. 얼마? 4래요. AC의 길이 여기 4 줬거든? 그러면 여기 길이가 4니까 자, 확인. 여기서부터 원점까지랑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서로 똑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 되죠? 그림이 좀 조그만한데 3이 돼요. 그러면은 요 조그만 길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요 길이가 1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 부분이 있는데 자, 요 부분을 따로 빼서 볼게요. 이제 잘 봐. 확대를 좀 해서 그리시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여기가 F고요. 그냥 여기를 H라고 하나 잡을게요. 자, H라고 잡으시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 3에서 1을 빼준 거야. 여기 H, 요 점을 H라고 잡은 거야. 알겠니? 그런 다음에 잘 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잠깐만. 네, 미안. 여기가 2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K라고 잡아놓은 거고 여기는 얼마가 될까 생각해 보면 여기는 K에서 4를 빼준 것과 같아요. 이렇게까지 나온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길이도 알 수 있죠. 이 길이 얼마? 4예요. 끝났네. 직각, 직각. 그치? 그럼 직각, 직각이니까 닮은 관계식 쓰겠습니다.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닮은 거죠? 그러면은 닮은 관계 쓰시면 4대 2는 4 플러스 K 대 K-4가 되죠. 이렇게까지.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요거 처리하시면은 4K-16 얘가 8 플러스 2K와 같아요.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2K가 얼마가 나오냐면 넘어가시면 24가 나와서요. K값 나오네요. K값 얼마예요? 정답 12요. 이렇게 찾는 거. 이게 첫 번째 풀이. 됐니? 보통 다 이렇게 풀었을 거야. 그지? 아닌가? 안 풀었니? 자,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도 하나 연습해 볼게요. 두 번째는요, 내분점으로 푸는 거예요.
내분점. 자, 내분점은요. 기본적으로 내분점은 거리에 대한 공식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분점은 거리가 아니야, 얘들아. 내분점 공식은 니네가 알고 있는 n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서로 크로스 해가지고 외운 거. 그지? 걔는 거리 공식이 아니라요. 좌표예요. 좌표.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좌표로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다 정리해도 첫 번째 풀이는 거리 갖다 한 거야. 길이 갖다가. 도형의 길이 갖다 한 거고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좌표로 가보겠다. 그럼 얘도 약간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A라는 점의 좌표를 잡을 수가 있어요. A에 누굴 잡을 거냐? X좌표만 잡으시면 돼. A의 X좌표가 얼마죠? 라고 얘기하시면은 아까 여기서 찾았던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야. 근데 원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3이니까 요만큼 1이라는 구간이 남기 때문에 A라는 점의 X좌표는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죠? 그치? 그래서 A라는 점의 X좌표 1 잡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B라는 점의 X좌표를 찾아볼게요. B라는 점의 X좌표. 그럼 B라는 점의 X좌표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죠? 라고 얘기하시면 자, 여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K야. 맞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K야. 그지? 그러면 요만큼만 빼주면 돼. 요만큼. 요만큼이 얼마니까? 3이잖아. 준선에서 Y축까지의 거리. 그럼 준선에서 Y축까지의 거리만 빼주시면은 3을 빼주시면 좌표가 나오네요. B의 좌표 얼마예요? K-3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되는 거냐면 그림 한번 다시 그려볼게.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 직각이고 이렇게 선 하나 잡아놓고 똑같이 자, 요 점의 X좌표가 현재 뭐냐? 1이에요. 여기가 A니까.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X좌표가 뭐야? K-3인 거야. 요게 B니까. 됐어? 그러면 여기서인데요. 여기서인데 자, 가볼게. 요 점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요 점은요 3,0이라는 점이죠. 좌표로 따지면 우리 좌표로 지금 접근하고 있으니까 그지? 그럼 잘 봐. 요렇게 내려왔어. 이게 뭐야? 3인 거야. 그럼 우리 X좌표만 관계식 세우면 되니까 자, 가볼게. 여기가 얼마야? 4요. 그 다음에 요 길이 얼마로 잡았어요? K요. 그죠? 그러면 요 F라는 점은요 요 F라는 점은 A와 B의 선분 A, B의 무슨 점이 되는 거야? 4대 K 내분점이군요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결국 K값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 K값 찾으시면 되니까 자, X좌표만 비교해보면 된다고. X좌표. 그래서 내분점 공식 쓸게요. 4 플러스 K분의 자, 4대 K고 요렇게니까 요거랑 곱하고 요거랑 곱해야겠지? 그치? 됐니? 크로스로 곱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K 더하기 4K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이 값이 얼마?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K값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K값은 12라고 해서 문제 정답 나올 거예요. 자, 두 가지 해석을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는 길이. 그냥 닮음 이용해서 길이로 가는 거. 도형으로 가는 거. 자, 두 번째는 좌표로 가는 거. 알겠어? 둘 다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잠깐 쉬었다 이어서 갈게요. 문제를 보시면은요. 얘는 뭐 어렵진 않고요. 좌표 평면에서 이제 초점이 x제곱 f인 포물선이 x제곱은 4y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래로 누운 형태죠. 그럼 그래프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선이 어디냐 라고 얘기하면 준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게 준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가 돼? 꼭지점이 되겠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y제곱은 4x. 그랬을 때 문제에서 AF가
다음 조건을 아이고 잘못 그렸구나. 미안. 쏘리. 이렇게 그려줘야죠. 자, 이렇게 돼 있고 AF라는 게 10을 만족시켜요 라고 돼 있으니까 자, 요 점에서 임의의 점 하나 잡아요. A라고. 그리고 A에서 F까지 이 길이가 10이에요 나오면 그러면 준선의 수선만 내려주면 끝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되네.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가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요. 문제에서 B라는 점에 대해서 AB의 길이 구하자고 그랬으니까 자, 요 점이 B야. 그럼 요 점이 B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선이 으면 얘 길이 구해주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좌표 있죠? 얘가 9니까요. X좌표만 찾아주시면은 식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네. X제곱은 4 곱하기 9가 돼서 36이 되니까 여기 X좌표는 6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럼 요 길이가 6이 되는 거니까 문제 정답은 100에다가 36 더해주시면 정답이 되죠. 그래서 136이 정답이었어요. 이게 8번 문제. 자, 어렵진 않았고. 자, 9번 가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정답은 90인데요. 9번 문제 정답은 90. 자, 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자, 문제에서 y제곱은 4x라는 포물선이 주어져 있고,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는데, 두 점 A, B의 좌표는 밑줄 1보다 큰 자연수래요. 자연수라는 조건 나와 있고요. 항상 이 생각은 해보셔야 돼. 자연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자연수 조건이 나오면 부정방정식을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여도 문자가 두 개고 식이 하나라고 해도 부정방정식을 쓰면 자연수 조건이 있으니까 충분히 값을 찾아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 가능성은 늘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랬을 때 AFB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6이래요. 무게중심. 아, 그러면 무게중심의 좌표 나왔으니까 무게중심의 좌표는 기본 공식 자체는 너무나도 쉬워요. 기본 공식은 뭐냐면 3분의 X좌표의 총합이죠. 그죠? 그럼 3분의 X좌표의 총합인데 그 X좌표의 총합이 얼마라는 거야? 6이에요 라는 거지. 그러면 자, 이 식에서 이제 이렇게 가볼게요. A라는 점에 X좌표 미지수 잡으세요. A라고 잡고요. B라는 점에 X좌표 미지수 잡아서 B라고 잡겠습니다. 됐니? 자, 그런 다음에 잘 봐. 준선을요. 내가 하나 여기다가 딱 준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요 포물선 위에 점에서 준선에다가 수선 내리시면 요만큼. 이게 A라는 거고. 됐지?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A다. 미안. 일단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을 또 내리시게 되면 B라는 점에서 수선 내리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돼서 보라색 길이 나오는 거죠. 그지? 그러면 잘 봐. 여기의 좌표를 내가 A라고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지? 됐니? 왜냐면은 요 점의 좌표 A에다가 요만큼의 길이가 1이니까. 요거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라색 길이도 구해보시면은 보라색 길이는 B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예요? 1을 더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네요.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자, 두 가지 식을 해볼게. 첫 번째. 일단은 무게중심의 좌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무게중심의 좌표 공식 쓰시면 자, 얘는 3분의 가겠습니다. 3분의 X좌표가 얼마죠? 라고 얘기하면 A랑 B랑 1을 더한 거예요. 그럼 A랑 B랑 1을 더한 게 얘가 6이 되면 되니까 첫 번째 관계식은 뭐가 나오냐면 A 플러스 B라는 게 17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문자가 두 개인데 관계식 하나까지 찾은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식을 찾아볼 건데 두 번째 관계식 찾을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시면 없어요. 더 찾을 게 없어요. 그냥 계산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 AF의 길이와 BF의 길이의 최대값, 곱의 최대값이니까 당연히 요 길이랑 같다는 거 체크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랑 같다는 거 체크가 되니까 자, 바로 식 세울게요. 두 번째는 자, 내가 구하는 AF의 길이 곱하기 BF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자, AF의 길이와 BF의 길이는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1 요거를 계산하는 거네. 그치? 자,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 식 봐봐. 요거를 가지고 한 문자로 정리를 좀 해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B라는 값은요
17 마이너스 a예요 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요. 그러면 식을 전개를 먼저 할게. 이 식을 전개하시면 ab 더하기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더하기 1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a 플러스 b의 값은 17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b라는 자리에다가 내가 이것만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니까 자 가볼게요. 자 a가 될 거고 곱하기 17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더하기 18이에요 라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시면은 얘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7a가 되고 플러스 18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편의상 fa라고 잡아주시면 이차 함수가 나오거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뻘짓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답을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수예요. 근데 잘 봐. 요거 이차함수 최대치수 구해보면 요 이차함수 최대치수가 그래프 그려볼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대칭축 잡아보시면 이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7이 돼서 여기가 2분의 17이야. 그럼 얘가 자연수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거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최대값 구하셨으면 답이 틀리셨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다 해놓고 마지막에. 알겠죠? A라는 자리에 자연수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2분의 17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을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A가 자연수라는 조건에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떤 게 답이냐라고 하면 그 다음 숫자, 가장 가까운 숫자가 이렇게 하나 선 그렸을 때 8 아니면 9겠죠. 이차함수 대칭성 쓰면. 그지? 그래서 8을 대입하시건 아니면 9를 대입하시건 둘 중 하나를 대입해서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90이 나옵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7 대입하면 얼마 나오지? 정수 나와? 정수 안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답이 아니란 걸 알았어야 돼. 알겠지? 모의고사잖아요. 수능 문제인데. OMR에는 분수를 입력을 못하니까. 됐죠? 네,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 9번 문제였습니다. 자, 10번 갈게요. 10번. 자, 이제 여러분들이 2학기죠? 2학기 돼가지고 수학 공부하실 때 내가 앞에 미적분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자, 봐봐. 2학기 되면 기본적으로 개념 정리랑 문제풀이랑 봤을 때 여러분들 전체 수학 공부 시간을 100이라고 잡으면 얘를 100이라고 잡으면 개념에 대한 공부를 30에서 40 문제풀이에 대한 공부를 60에서 70 이 정도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기는 해요.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근데 니네가 자 개념이라는 것도 좀 단계가 있어. 그거를 내가 좀 명확하게 가르쳐 드릴게. 첫 번째는 개념이라는 것은 얘들아 막 모의고사 상담하면 이런 얘기 하거든. 제가 개념이 부족한가 봐요. 제가 개념이 없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녀가 뭐 내야 개념이 없어요? 잘 보세요. 개념이라는 것에도 단계가 있는데 쌤이 얘기하는 개념은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처음 배울 때야.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기하 같은 단원을 작년에 하신 친구들도 있지만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 그럼 처음 배울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용어의 뜻이라든가 이 단원에서 중요한 게 뭐라든가 그 다음에 공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 배울 때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암기예요. 근데 요새 우리 친구들은 참 외우질 않아요. 외울 건 외워야 돼. 수학도. 알겠니? 수학도 기본적으로 외울 건 외워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1학기 때 나갔던 진도 나갔던 과정 중에서 교과서, 마플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 공식 안 해온 거 있으면 외우셔야 돼요. 알았어? 아직까지도 안 외우고 있으면 안 돼. 접선의 방정식 이런 거. 알겠지? 외우고 있는지 체크 한번 확인하시고. 이게 첫 번째.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두 번째 단계는 아마 이런 부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수학 공부하면서 제일 막힐 텐데, 내가 분명히 뭔가 개념은 안단 말이야. 그럼 개념을 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쌤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었을 때 안 풀리더라도 내가 수업을 듣고 나면, 수업을 들으면 그 문제풀이가 이해가 돼요. 이렇게 푸는 거가 이해가 돼. 그러면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힌 거야. 알겠니? 만약에 쌤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 풀면서 이제 문제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 들으면서 저 새끼 뭐라는 거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런가? 아니죠. 네. 어느 정도의 개념은 잡혀 있는 거야. 그럼 수업 들으면서 이거였지, 맞아, 이거였지. 왜냐면 2차 곡선 우리 공부한 지가 좀 학기 초에 비해서 텀이 좀 기니까. 그러면 근데 니네가 답답한 부분이 어디냐면, 수학 문제 풀 때 늘 답답한 게, 분명히 내가 수업 들을 때는 이해가 잘 되고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아니 선생님 수업 들을 때는 뭔가 좀 이해가 되고 그렇게 푸는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 감각이 잡히는데, 내가 막상 텍스트를 딱 보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안 풀려. 여기가 이제 고비거든. 여기가.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좀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개념과 문제에 대한 연결고리.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잡는 과정이 지금 하는 기출분석이에요. 기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현재까지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라는 기관에서 냈던 역사야. 그러니까 얘네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분석을 하시고, 단순하게 문제 풀어서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요 포인트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쌤이 이제 2학기 때 주로 그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 뭐 벡터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알겠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쌤이 지금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관점이라든가 어떤 문제 푸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고, 그걸 자꾸 문제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시키려고 해봐야 돼요. 알겠어? 그럼 수업 들을 때는 수업 들을 대로 하고, 내가 문제 풀 때는 그냥 막 해.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안 풀릴 때도 있는 거거든. 뭔가 좀 깔끔하게 정돈됐다는 느낌이 없는 거야. 알겠어? 자, 요게 이제 2단계고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을 거예요. 요게 좀 잘 잡히면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궁극적인 개념은 뭐냐면, 세 번째는 완벽하게 머릿속에서 정돈된 상태예요. 왜냐면 수능이라는 시험은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수능 시험장에 가서. 내신이 아니란 말이야. 내신은 학교에서 풀어봤던 문제들이나 이런 거를 뭐 숫자만 바꾼다든가 표현만 살짝살짝 바꾼다든가 이런 건데, 수능이라는 시험은요, 기본적으로 출제 원리 자체가 교수님들이 2차 곡선 내시죠? 라고 하면은 2차 곡선에 대해서 다른 참고서들을 보고 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수님의 심리는 이래요. 출제하시는 교수님의 심리는 올해는 접선을 내볼까? 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막 만드시는 거지. 접선을 가지고, 접선에서 교육과정에서 뭘 가르치지? 교육과정 쭉 보고, 그럼 그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포인트 잡는 게 뭐지? 보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구성해서 문제를 출제해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출제를 딱 해. 그럼 이제 검토하시는 분들이 교수님 오버십니다. 이러면은 이제 다시 바꿔먹고 다시 만들고 이런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테크닉적인 게 아니라. 알겠니? 그게 평가원 문제랑 어떻게 보면 사설 문제랑 가장 큰 차이예요. 물론 그래도 뭐 여러분들도 느끼셔서 아시겠지만, 사설 문제들은요, 기출 문제에 후행해요. 후행한다는 말 알죠? 뒤따라 붙어요.
6월 평가원에서 낸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변형을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이제 사설에선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지 완벽하게 정말 참신하다라는 문제는 많지는 않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거를 연습을 좀 하기는 해야 돼. 왜냐면 수능이라는 시험의 트렌드 자체가 최근에 2, 3년 동안 나왔던 주제를 다시 되새김질해서 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기출문제 정리해보면 알아요. 2020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게 2021학년도 6월달 평가원에 나오고 9월달 평가원에 나오고 동일한 주제가. 기하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기하도 니네 마플 수능 기출 청정리나 아니면 기출문제나 이런 거 보잖아. 그러면 한 2, 3년 전에 한창 영역이 핫했을 때가 있어. 영역 문제 있죠. 막 옮겨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푸는 거. 그 문제가 6월에도 나오고 9월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왔다고. 심지어 그 해 사관학교에도 나왔다고. 그런 어떤 트렌드가 있어요. 분명히.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를 가지고 평가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여기는구나.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이제 기출분석인데 그걸 니네가 혼자 하긴 쉽지가 않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쌤이 기출문제로 하면서 잘 정리를 해놓으시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푸는 과정 자체를 적는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뭔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잡아야 되는 게 뭔지, 이 문제를 공부했을 때, 분석했을 때 제대로 내가 뭘 얻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연습하는 거를 이제 기출뿐만 아니라 어떤 사설 문제집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렇게 공부 방향을 잡으셔야 돼. 2학기 때. 알겠니? 그리고 이 정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속 장소에 나가는데 옷장에서 옷을 내가 꺼내 입어야 돼. 근데 옷장이 그냥 이만한 우리 강의실만한 옷장인데 옷방이야 여기가. 옷방인데 여기에 옷이 잔뜩 쌓여 있어. 내가 필요한 옷, 내가 꼭 입고 싶은 티셔츠가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찾는데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걸리죠. 이해됐어요?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근데 티셔츠는 여기, 여름 셔츠는 여기, 청바지는 저기 딱딱딱 정해져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 딱 꺼내가지고 바로 입고 나가면 되잖아. 그럼 시간 단축이 되지. 그게 개념이랑 똑같은 거야. 내가 2차 곡선 문제를 풀 때 나는 이렇게 풀 거야 라는 어느 정도의 풀어나가는 방향성. 이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실제 문제를 딱 봤을 때 포물선 나왔네. 포물선 나오면 나는 준선의 수선부터 내리고 시작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표현 나왔을 때 나는 요걸 요렇게 풀 거다 라는 어떤 것들. 그런 머릿속에 도구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어야 처음 보는 문제를 봐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남은 135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알겠니? 많은 걸 듣고 많은 걸 풀어봤는데 정돈이 안 된 상태로 가잖아? 그럼 시험장에서 못 꺼내요. 못 끄집어내. 알았니? 근데 만약 이럴 수 있어. 선생님, 저 근데 그걸 다 하기에 너무 시간이 부족한데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그러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내가 만점을 받기 위해서 모든 걸 알아야 되는 게 100이라고 쳐봐. 근데 시간은 한정적이잖아. 다른 과목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80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 그럼 그 80이라도 완벽하게 하시라고. 그 80 안에서 다 나왔어. 그럼 조상님이 도우신 거고. 나머지 20이 나왔어. 한 문제가. 아쉬운 거고. 근데 또 그게 객관식인데 찍어서 맞췄어. 또 도우신 거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리고 수능장 갈 때 솔직히 말해서 쌤도 그랬지만 수능장 갈 때 누가 특히 재수하면은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쌤은 원래 긴장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원래 멘탈이 특히 시험 멘탈이 겁나 세요. 나는 수능 시험 전날에도 푹 잤고요. 수능 시험 날 가서도 떨지도 않고요. 그랬는데 유독 그래도 떨렸던 게 재수할 때 수능 볼 때거든. 이유는 딱 하나야. 어떤 이유냐면
내가 내 인생에서 20년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봤던 적이 없어. 나보고 1년을 더 하라고 하면 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이 이상 할 자신이 없는 거야. 사람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하다 보면요, 그 정도 경지까지 가요. 망해도 삼수 안 해요. 망해도 삼수 안 해요. 그럼 얼마나 긴장이 되니? 망하면 끝인데. 내 1년이 날아가는 건데. 근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당연히 들어갈 때 나도 내가 수영 보러 들어갈 때 나는 무조건 완벽해, 퍼펙트해. 이러고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조마조마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가져가지. 근데 의식적으로라도 일부러 말을 그렇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됐어. 나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어. 의식적으로라도. 알겠니? 뭐 이건 나중에 후반부 가서 뭐 한 15일, 10일, 막 3일 이렇게 남았을 때 또 얘기를 해줄 거지만 이미 시험장 들어갈 때 불안한 마음 갖고 들어가면 그냥 망해요. 깔끔하게 망해요. 이미 시험한테 지고 들어가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학기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실 때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자가진단 딱 해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도움 받으시고, 선생님들한테 뭐 질문이 됐든 상담이 됐든, 알겠니?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뭐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저는 3단계가 다 됐습니다, 뭐 이런 과정이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완성을 시켜 나갈 건지 정확하게 자가진단 딱딱딱 하세요. 알겠어? 그러면서 문제 풀 때 잘 적용하고. 알았지? 오케이. 수학 공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하는요, 선택 과목은 현재 트렌드가 뭐냐면, 뭐 물론 이걸 내가 단정 짓는 건 아닌데, 선택 과목의 트렌드는 뭐냐면요, 선택 과목은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요, 실제로. 기하도 양이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미적에 비해서 적은 거지. 그런데 선택 과목은 양이 많은데 비해서 문제 수가 적어요. 그럼 니네 시험 볼 때, 학교 시험 볼 때 생각해 보면 돼. 학교 시험 내신 볼 때. 시험 범위가 이만큼이야. 책 한 권이야. 전체 다야. 그럼 문제를 쉽게 낼까 어렵게 낼까? 쉽게 내요. 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식상한 주제들, 이미 유명한 주제들만 낼 수밖에 없거든. 수능 시험이 니네한테 엿먹어봐라 이렇게 내는 시험이 아니야. 말 그대로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대학교에서 수학할 능력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인데, 정말 지엽적인,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내용을 과연 본회가 전국에 몇 명이나 될까 만한 주제를 낼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선택 과목은 4점짜리 3문제 나와. 2차 곡선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낼 거고, 포물선에서 타원이 된다. 벡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낼 거고, 공간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낼 거야. 알겠어? 선택 과목은 그렇다고. 그리고 선택 과목은 말 그대로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한 사람들의 형평성도 생각을 해야 돼. 기아는 겁나 헬게이트 막 마그마루네. 애들 막 불타 죽고 있어. 12,000명이. 근데 미적분은 막 수영장이야. 그럼 이제 서로 손해예요. 서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균등하게 낼 거라고. 근데 반대로 내가 공통 과목은 수업 안 하지만 공통은 달라요. 얘는 왜 다르냐면 딱 하나예요. 얘는 시험 범위가 좁아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수학원이랑 수학2랑 합친 게 미적분 분량이에요. 수학원, 수학2는 절대 양이 많은 과목이 아닙니다. 절대로 양이 많지 않아요. 공부해야 될 게. 근데 거기서 몇 문제를 내요? 22문제를 내요. 4점짜리가 몇 문제예요? 10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행인 건 여러분들은 작년에 예방주사를 한번 세게 맞았잖아. 그러니까 작년이 첫 해였잖아. 그러니까 작년에 첫 해 때 어설프게 준비한 애들이 작년 수능에서 개박살 난 거거든.
그 이유는 딱 하나야. 범위가 좁은데 문항을 많이 내야 돼. 범위가 좁은데 문제를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뭐가 돼?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지. 딱 그 이유.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학 원투는요, 기출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한번 풀어보시고 기출문제 반복적으로 풀 거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의미가 없어요. 예전 기출문제는 너무 쉬워요. 지금에 비하면. 옛날 수원수투 기출문제는요, 킬러라고 해봤자, 나형 킬러라고 해봤자 정말 쉬워요. 알겠니? 물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기출문제 공부는 해놔야 돼. 근데 니네가 시간이 한정적이잖아. 그럼 적어도 공통과목에 대해서는 2020, 21, 22 이 3개년에 대한 교육과정 개편되고 나서의 3개년에 대한 거는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옛날 거 막 15년, 14년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되면 그것까지 하면 좋은데 시간이 부족하잖아. 우리 할 게 얼마나 많아.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과탐도 해야 되고. 그지? 그럼 적어도 20년, 21년, 22년에 대한 것들은 확실하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때 나왔던 주제들.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그냥 다양한 문제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옛날 기출문제 푸는 것보다. 최대한 최근 기출로. 물론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내용 중에 예전 거긴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 그럼 그런 거는 선생님들이 이미 인지한 상황에서 수업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야지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 얘기하는 거야. 자습할 때. 니네가 수학 공부할 때. 알았어? 오케이. 잘 정리하시고. 근데 사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작년에 우리 학원에서 수능 어려웠잖아, 작년에. 근데 우리 학원에서 수학 제일 잘 본 애 둘이 있는데 제일 잘 본 애 둘이 스타일이 너무 달랐어. 한 애는 어떤 애였냐면 한 친구는 거의 이제 실전 모의고사 헌터.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실전 모의고사 다 풀고 막 킬링 캠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히든 카이스 뭐 기타 등등 뭐 유명한 것들 다 풀고 가네. 하나. 근데 또 한 친구는 뭐냐면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기출만 하고 가네. 하나. 근데 둘이 점수가 똑같아. 96, 96.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개인 편차가 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냐의 차이인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니네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딱 하나야. 니네가 혼자서 공부해도 돼. 공부해도 되지. 안 될 게 뭐 있어.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일단은 자기 컨트롤이 안 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요. 누가 강제적으로 뭘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초인이어도. 쌤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왔는데 내가 이제 성대 경영 나왔고 그 친구가 성대 글로벌 경영을 나왔는데 걔가 회사 잘 다녔거든? 대기업? 걔는 또 신의 아들이어가지고 군면제까지 받았어. 그래서 남자애가 이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4년 졸업하고 25, 6될 때부터 그냥 바로 돈 벌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2억을 모았죠. 네. 원래 그리고 되게 알뜰해요. 네. 알뜰해요. 저랑 달라요. 저는 약간 플렉스 하는 거 좋아하고 뭐 나오면 신상 나오면 신상품 사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갑자기 한 29, 30쯤 됐을 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재호야, 왜? 나 갑자기 미래가 불투명해졌어. 갑자기? 내가 그랬거든. 네가 불투명하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러고 뭐 이랬는데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안정적인 직업이 하고 싶다. 그럼 뭘 하고 싶은데? 이랬더니 의사를 하겠다는 거야. 수능을 다시 봐서 의대를 가거나 아니면 치대를 가거나 한의대를 가거나 아무리 못해도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술 먹으면서 그랬어. 진짜 친한 친구니까 안 돼. 하지 마. 저는 사람한테 웬만하면 꿈과 희망의 나라로 끌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건 확실하게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안 돼. 첫 번째는요, 과학이 안 될 거고요. 뭐 수학은 뭐 수학이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문계열 나왔는데 수학은 하고 있으니까 인문계열 가도 상경계열 가도 수학은 겁나 많이 해요. 근데 내가 이과를 안 간 이유는 딱 하나야. 난 과학이 너무 싫었거든. 난 과학이 이거 토끼 나오는 순간부터 접었거든. 이거 나오는 순간부터. 젤로. H2 뭐지? 이러고 이런 거 싫어. 안 해. 그랬는데 내가 말렸거든. 야, 근데 생각을 해봐. 성대 글로벌 경영이면 얘들아, 성대 글경이면 전국 상위 0.8%야. 전국 등수가 1000대야, 1000대. 그럼 사실 엘리트거든. 머리도 좋고, 그리고 열심히 해요. 성실하고, 원래. 근데도 내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 재종만 들어가라, 차라리. 첫 해는. 야, 2년 잡고 있대. 그럼 재종만 무조건 들어가자, 첫 해는. 나중에 독학을 하더라도. 굳이 찍고 독학을 3년을 한 거야. 그래서 3년 했어. 되겠냐고. 안 되지. 3년 하다 결국 때려쳤지. 그 정도 되는 엘리트 애들도 그렇다. 그 정도 자기 인생에서 전국에서 상위권 정점 찍어본 애들도 그렇다고. 그리고 나한테도 나한테 만약에 그렇게 공부해봐라 라고 하면 난 못해요. 나 못할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간과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많이 공감을 하시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고시 볼 때 얘기를 해줄게. 내가 고시 볼 때, 내가 CPA 준비할 때 봐야 됐던 책 페이지 수만 25,000페이지거든? 책 한 권이 3,000페이지야. 난 지금도 집에 그 책이 있는데, 세법 개론이라고 해서 노란색 머스타드 소스 책이 있어요. 볼 때마다 역겨워 죽겠는데, 그게 빽빽하게 3,000페이지가 법이야, 법. 그 법을 다 외우면, 3,000페이지를 다 외우면 합격해. 근데 문제가 40문제 나와. 3,000페이지 분량에서 객관식 40문제가 나와. 그럼 그거를 다 외워. 야, 그럼 니네 3,000페이지 외우려면 몇 시간이 들어가야 될까?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거 준비할 때 학원을 다녔어요. CPA 학원을. 한 달에 180만 원씩 주면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그 시험에 대해서 무지한 상황이야. 아무것도 몰라. 나는 회계사 시험에 대해서 무지한 상황이라서 책은 있긴 한데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몰라. 그럼 내가 만약에 그냥 고시 공부할 때 절간 들어가서 책 사들고 속세와의 연을 끊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공부를 막 해서 한 5년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근데 남들은 2, 3년 만에 패스하고. 그건 딱 하나예요. 그 시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겠다는 건데, 그 도움 중에 하나는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니네가 쓰는 공부 혼자 해도 돼. 중요한 건 뭐야?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몰라.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집중력을 균등하게 쓰겠지. 그래서 비효율적이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80%가 넘는 주제에 쓰는 집중력과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가능성이 1%인 거에 쏟는 집중력이 똑같다고 생각해봐. 사람의 시간은 한정적이고 체력도 한정적이고 집중력도 한정적이다.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돼? 시간이 걸리지. 근데 니네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시간 아니야?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내년까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 하지 마. 흔히 말하는 낭인데요, 낭인. 낭인이란 말 알아요? 고시낭인? 낭인이 쉽게 말하면 불황자예요, 불황자. 떠돌아다니는.
그게 뭐냐면 못 넣는 거야. 자기가 시험을 보는데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걸 보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3년 3번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3번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나아요. 근데 수능 보는 애들 중에 그 대학을 가겠다는 거에 미련을 못 버려서 5년, 6년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그게 낭인이야. 그러면 본인도 피폐해지고 가정도 피폐해지고 친구 관계도 파탄나고 안 좋아요. 수도 없이 봤어요. 여러분이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대학 가면 나 대학 붙으면 끝인가요? 인생이? 아니잖아. 또 대학 가면 또 다른 가능성이나 또 다른 해야 될 게 열린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뭘 잘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평생 뭘 하고 살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하고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기 초라 좀 말이 많아졌는데 결론은 지금 남은 135일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알겠어? 다시 돌아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알겠니? 그리고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학원이든 인강이든 뭐가 됐든 니네가 공부할 때 뽑아 먹을 수 있는 거 골수까지 다 뽑아 먹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요. 알겠어? 그러려고 학원 다니는 거야.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고. 자, 10번 풀고 마무리할게요. 10번 풀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얘들아. 다음 주 화요일에 앞타임은 어차피 그 모의고사 해설할 거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19번까지 풀어오세요. 1-19까지. 알겠지? 근데 뒤쪽이 좀 어려워. 뒤쪽이 좀 어려워서 1-19까지 포물선 끝까지. 자, 요 문제 볼게요. 아이고, 그림이 왜 이렇게 쳐졌어? 그림 따로 그리자. 자, 요 문제는 자,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y는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요. y제곱은 4px 나와 있고, 자, 문제에서 하나의 점 A에서, 자, 요 A라는 점에서 내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준선에다가 떨궜대요. 자, 이렇게 떨궈서 얘를 B라고 했어. 그런 다음에 BF와 BF, 자, 초점이 여기 있겠죠? F라는 점이 있고요. BF와 포물선이 만나는 점, 요 점이래. 자, 요 점을 뭐라고 하자? C라고 하세요. 그랬을 때 A, B랑 BF가 같대. 첫 번째 정보. A, B랑 BF가 같대요.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런 거네.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 표시하는데, 잘 봐.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F에서 A까지 이렇게 있게 되면 얘랑 얘도 같아요. 그죠? 아, 그건 무슨 얘기야? 삼각형 ABF가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구나. 바로 나오는 거지. 저 문제 정보에서.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문제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이 문제는, 자, 정삼각형 나왔죠? 그럼 정삼각형 나왔으니까 써놔. 정삼각형 나오면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되는 건 특수각이에요. 정삼각형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는 특수각입니다. 60도 단위로 끊어진다라는 거지. 됐니? 자, 그런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에서 준 두 번째 정보가 뭐냐면 BC의 길이. 자, 여기를 B라고 잡을게요. 쌤은 BC의 길이를 B라고 잡고요. CF의 길이를 A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첫 번째 관계식이 뭐가 나오냐면 3A 더하기 B입니다. 3A 더하기 B가 얼마야? 6이다 라는 게 나온 거지. 됐어? 3A 더하기 B가 6이야.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았는데 요거에 3배한 거, 요거에 3배한 거,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한 게 6이야. 됐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잘 봐. 이제 정의 좀 써볼게. 자, 요 점이 혼자 놀고 있죠? 혼자 노는 거 연결시켜 주세요. 혼자 노는 거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자, 요 각이 얼마가 되나요? 요 길이가 A가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잘 봐. 요 각이 몇 도냐면 60도거든? 그럼 요 각이 60도니까 당연히 여기가 몇 도가 되냐면 30도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관계식이 나와요. 끝났어요. 두 번째. 자, 요 삼각형 보시면은 30도죠. 근데 빗변이 B야. 그럼 30도에 마주보는 게 빗변의 절반이 되니까 A는 2분의 B가 되네요. 끝. 식 두 개 나왔죠. 그러면 대입하시면 B자리에 2A 대입합니다. B자리에 2A 대입하면 5A가 6이 돼서요. A 값 얼마 나오냐면 5분의 6 나오고 B 값은 5분의 12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5분의 18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자,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 거 할게요. 양수 P의 값 찾으라고 그랬거든요. 자, 양수 P는 요 점이죠. 요 점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요까지래.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몇 P? 2P. 이렇게 되는 거지. 되니? 2P. 자, 그러면 마지막 특수각 갈게요. 마지막 특수각. 요렇게 전체 삼각형도 뭐예요? 30도, 60도, 90도의 구조입니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2P잖아? 그러면은 요 빗변은 몇 P가 되냐면 4P가 되겠다. 따라서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4P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P 값은 얼마인가요? 라고 얘기하시면 정답 10분의 9예요.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포물선 기출문제 아주 어려운 거 빼고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 좀 정리해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진도 빡시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번까지 화요일까지 풀어오시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수능 완성 풀어오시고 알겠죠? 네. 자, 고생들 많이 하시고